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5일자 최신 뉴스 요약자료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소스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소식들이 막 얽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또 거기에 대한 북한 반응, 그리고 국내 문화계 소식까지 이게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소식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또 뭐 숨겨진 의미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역시 한미 정상회담 내용부터 좀 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었죠. 네, 핵심은 역시 안보동맹 강화 그리고 경제협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자료에서 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요. 그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 이걸 활용한 대규모 투자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메이크 아메리칸 시핑 그레이터 게인 9호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9호까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1,500억 달러 규모 투자라니. 와, 액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공동 프로젝트 논의도 있었고 방위산업뿐 아니라 상업용 선박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산이랑 상성 건조 협력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지점은 이게 단순 경제협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국이 한국 기술 필요해서 사온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대규모 선박 건조 협력은요, 양국 관계의 어떤 본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우린 동맹이니까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 기반 자체를 좀 엮어보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산업 기반 자체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하고 미국의 그 산업 재건 필요성,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는 거죠. 아하. 이게 결국 군사 동맹 관계를 뭐랄까 물리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더 단단하게 묶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뭐 군사기지나 병력 주둔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가능해요. 와, 산업적 통합 수준의 동맹 강화라. 이건 진짜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자료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죠. 이거랑 동맹 현대화 요구 같은 민감한 사안도 동시에 테이블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동맹 관계의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공정한 분담이라는 명분 아래서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 압박이 계속 제기되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회담에서도 그 기조는 뭐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동맹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책임, 이걸 누가 어떻게 질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진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협력이라는 큰 선물을 내미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 정말 동맹 관계의 복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대규모 경제협력 제안 자체가 어쩌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분담금 증액 요구에 명분을 좀 쌓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속내는 아마 더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네. 결국은 동맹의 성격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한 양국의 어떤 줄다리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간의 논의가 아주 뜨거웠는데 역시나 북한의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료 세 번째 항목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용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소식인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군사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건 뭐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 간의 밀착 강화, 특히 뭐 안보나 방위산업 협력 논의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면서 동시에 경고인 거죠. 네. 북한은 뭐 종종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써왔으니까요. 단순히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게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어떻게 보면 방어 무기 체계잖아요. 네, 그렇죠. 방어용이죠. 이걸 새로 개발해서 시험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공격용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이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로는 한미 연합 공군력의 그 압도적인 우위?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도 키우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제공권 장악 능력을 견제하겠다. 이런 거죠. 아하, 공군력 견제? 네. 둘째로는 뭐 외부 제재나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계속 해나갈 거다. 이런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서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 수준의 변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방어 능력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맞대응 성격이 상당히 짙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합니다. 북한의 이런 새로운 군사 능력 과시는 한미 양국에게는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안보 딜레마 있잖아요. 네네. 한쪽이 방어력을 강화하면 상대방은 그걸 위협으로 인식해서 결국 양측 모두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가 딱 끊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오해나 긴장 고조의 악순환이 더 우려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보면 국제관계의 그 하드파워 측면이 딱 부각되는데요. 근데 또 동시에 주목할 만한 건 이런 상황하고는 좀 별개로 혹은 뭐 그 속에서도 문화적인 교류,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의 흐름은 계속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네 번째 소식이 딱 그 예시인데요. 부산에서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안보적 긴장 국면 속에서도 문화 콘텐츠는 국경을 막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글로벌 OTT 어워즈가 함께 열렸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OTT, 뭐 잘 아시겠지만 오버 더 톱 미디어 서비스잖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아시아 콘텐츠, 특히 한국 콘텐츠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뭐 단순한 영화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스트리밍 컨텐츠의 허브 역할까지도 넘보고 있다. 이런 점도 인상적이네요. 소프트 파워가 진짜 실제적인 산업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계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다섯 번째 자료인데요. 이건 뭐 K-팝 팬들에게는 정말 뜨거운 소식일 겁니다. 네. 바로 슈퍼주니어 20주년 월드 투어 슈퍼쇼 10 소식입니다. 서울 KSPO 돔, 예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도는 대규모 투어입니다. 20년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돌 그룹이 20년 동안 활동을 쭉 이어가면서 월드 투어까지 한다는 건 이거 진짜 드문 일 아닌가요? 정말 드물죠. 어떤 역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보통 1세대, 2세대 아이돌들이 활동 중단하거나 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슈퍼주니어는 뭐 멤버 변화도 있었고 개인 활동도 많았고 여러 부침 속에서도 그룹을 계속 유지하면서 글로벌 팬덤하고 꾸준히 소통해왔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K-팝이라는 문화 현상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철 씨 복귀는 그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더 극대화시킨 이벤트였고요.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다양한 소식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복잡한 모습, 또 북한의 군사적 대응, 그리고 활발한 문학의 동향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기 다른 뉴스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다룬 소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이렇게 각기 다른 영역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큰 테피스트리처럼 다 얽혀 있습니다. 테피스트리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까지 동원된 한미 간의 선박 건조 협력, 이건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서 분석했듯이 양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엮어서
안보 동맹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이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산업 기술 동맹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미 간의 밀착 강화는 북한에게는 당연히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국제정치와 경제 역학 관계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건 또다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떤 하드파워의 충돌 속에서도 부산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이나 슈퍼주니어의 20주년 월드 투어 같은 소프트 파워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건 한국 사회나 아시아 문화가 가진 또 다른 힘, 또 다른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문화적 교류나 공감대 형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다 얽혀 있네요. 경제 협력이 안보랑 직결되고 안보 상황 변화가 군사 행동을 촉발하고 또 그 와중에도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 계속 흘러가고 이렇게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오늘 하루 뉴스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떤 다층적인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한미 간의 대규모 선박 건조 협력, 그리고 방위비 분담 논의, 이걸 함께 고려해 볼 때 미래의 한미 동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미국의 산업 재건 목표와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일종의 산업 기술 통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기회는 뭘지, 또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예를 들어 한국 조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경제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가 동맹이라는 관계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를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